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갈 때 누구나 한 번씩 들르는 곳,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남겨진 유족들이 떠나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가 아닌 산 사람들을 위해 관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임종체험이 열립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사연도 제각각인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이미 떠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도 많이 긴장을 느끼고 그래서 훨씬 더 감정 몰입에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죽음의 대상을 더 깊이 한번 해보고 또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한 번은 가지만 살아서는 결코 갈 수 없는 여행, 죽음. 오늘 5시간 동안 죽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은 내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설계하는 시간이에요. 네. 삶과 연결된 죽음. 이날 참석자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현재 진행 영화로 미래 영화만 생각해봤지.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네. 죽을 거라고 죽을 생각해. 거라 생각 안 하셨어요? 영상 속에 담긴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이별을 보며 준비되지 않은 죽음의 차이를 몸소 느낍니다. 인생을 기록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나의 인생 자서전과 자신의 부고일지까지 꾹꾹 눌러 써내려갑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새겨넣을 묘비명도 직접 적어보는데요. 우물쭈물 한참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얘기 잠들어 있으면 얼마나 내가 잘못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임종 직전의 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합니다. 죽음이 주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까지 남의 죽음만 바라고 남의 죽음만 준비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죽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 담담하면서도 때론 감정이 복받칩니다. 오늘 나는 4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나는 행복했는지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 수영아 우유 한 잔을 먹을 때도 초등학교 등교할 때도 항상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표현해주고 가는 우리 수혁이가 너무 엄마 사랑스럽고 좋단다. 이젠 정말 떠나야 할 시간. 죽은 자만 입는 마지막 옷, 수의를 입고 길을 떠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텅 빈 빈소에서 경험하는 입관 체험. 한없이 길 줄 알았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고 이제 관안에 몸을 놓입니다. 체험이지만 실제 입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틀어지지 않게 손, 발도 묶습니다.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 어둠의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20여) 분간 이뤄지는 입관 체험은 생각보다 그 효과가 꽤 큽니다.
일단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많이 비관한 사람들도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의욕을 찾게 되고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 저승에서 이승으로 되돌아온 길. 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동안 내가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할까요? 잠깐 지나간 삶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 계획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소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경우 기계 의존에 죽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지한 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본인 스스로 죽음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해서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그리고 그것도 아주 말기 중증 상태가 아니라 맑고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사회가 존중해 주자.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든 거죠. 연명의료 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7년 보람의 병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의 후속 치료를 거부한 아내와 퇴원을 허락한 의사에게 대법원은 살인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를 두고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당시 의료진과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저희는 사망 임박 단계가 아닌 2단계로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앞으로 판단할 때는 항상 주치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조금 전 10시 25분쯤 국내 최초의 존엄사가 시행됐습니다. 그 후 연명치료 논의에 불씨가 당겨지면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침내 2018년 2월 4일부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됐습니다. 병원에서 죽는 사망자의 비율이 70%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가족에게 둘러싸여서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만들어야 할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래 3가지 절차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그리고 항암제 투여를 말합니다. 말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진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반면 건강한 성인은 본인이 직접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별관 2층. 이곳에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분포된 의료기관 및 단체 등 모두 226곳입니다. 만 19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데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편입니다. 어지러워서 지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쓰러졌죠, 길거리에서. 그러셨어요? 그래 주저앉는 거예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자신의 임종 시에 연명치료와 호스피스에 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합니다.
자식들도 짐 안 되고 본인한테도 고생 안 하고 가고 돈도 중환자실에 뭐 몇 년씩 들어놓 있으면 뭐 해요 그거요. 의향서 작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이유는 고통을 참기 힘들고 가족에게 죽음 결정을 떠넘기기 싫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떠나고 남겨질 사람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죽음. 유독 한 어르신에게 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 누워 계실 때 내가 어머니 고생하시지 말고 편안히 빨리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속으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게 가시고 돌아가시고 나게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만약에 이제는 법이 저기 돼서 그 빼면 되잖아. 자녀들이 인원해갖고 그게 하기 힘들지 않느냐니까 내가 해놓고 가면 자식들이 편하지. 괜히 병원에 데려 놓고 자꾸 수사질러 대고 내가 갈 길 못 가잖아요. 잡아놓고 병원에서는. 그래서 거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받을 거예요. 내 자신이 말은 못해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지만은. 법이 시행된 지 2달 만에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죽음의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그러면 그의 전체의 삶이 또 정말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삶을 성찰하고 또 그 죽음에까지 과정 동안에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열심히 사시도록 나의 삶의 마지막을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이렇게 해둘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사전 의료 의향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죽음이란 통증이 없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임종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 호스피스 완화센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 편히 이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방 이제 가족과 함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저께도 여기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분이 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마련된 임종실. 이별은 아프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의 마감을 여기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자기는 너무 편하시대요. 근데 그 지난 날이 되게 고생을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 아름답고 편안한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많은 이들이 품위를 지키며 죽는 걸 원했습니다. 법정스님 다비씨까지 치른 유재철 장례명장. 그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은 무엇일까요? 치료문 중에 80 먹은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전 스승이야 지금 보면. 80대면서 이분이 자기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이제 음식을 거부하신 거예요. 내가 더 살아봐야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면 너희들한테 짐 되고 나도 추한 꼴이 싫다. 마지막 날 일어나서 본인 스스로 목욕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그 분홍 치마 저고리 입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더래, 소파에. 거기 햇볕이 잘 드니까. 이렇게 누워 계신가 보다 하고 청소를 다 마치고 10시쯤에 가서 어머니 이래 보니까 싸늘한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했으면 이제 고인이 임종도 하신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